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출마를 공식 선언한 7명의 후보 중 한 분이시죠. 양양자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네, 일단은 먼저 지난 대선 경선 출마에 이어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셨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이유 여기서 일단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저는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네.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고자 예. 그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려면 정당 정치의 가장 높은 수장이 되어야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오고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아시다시피 최고위원을 2번의 최고위원을 선출로 되면서 주류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사실 저의 정체성은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 쪽에 가깝죠. 삼성에서 30년을 일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이런 상황, 정치 상황을 보면 보수 정당의 몰락, 그것이 가장 국가의 위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수완박때 아시다시피 제가 민주당을 떠나면서 한국의 희망을 창당을 했고 그 한국의 희망을 창당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고자 했으나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보수 정당의 이런 위기를 그렇게 둘 수가 없었거든요. 보수 정당이 지속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죠. 예를 들면 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품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흔들리고 그러니까 우리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뉴보수, 새 보수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107명의 의원들께서 뭐 직간접적으로 나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탄핵에 또 계엄령에 다 연루가 되신 분들이고 그분들로는 저는 새로운 보수의 출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한국의 희망을 창당하면서 당의 어떤 그 정당이란 무엇인지 정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정당 정치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충분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전혀 새로운 얼굴 경제정당 또 전국정당 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런 권유로 제가 다시 또 당대표의 선거에 나왔는데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경선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제가 경선 시켜주시면 보수정당이 아마 새롭게 이변에 이변을 거듭하면서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에서 화두가 혁신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로벌 기업의 혁신도 사실은 어떤 시스템의 혁신 이전에 이 리더, 수장을 바꾸는 거예요. 예, 얼굴을 바꾸면 그게 혁신입니다. 정치도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난한 어떤 우리 후보 또 기존에 대선에서 뭐 후보로 뛰었던 후보 인사들이 만약에 다시 당의 얼굴이 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10%대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16년도에 호남 자민련처럼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영남 자민련의 어떤 당, 영남 갈라파고스가 돼가고 있는 이런 당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죠. 국민의힘은 비례대표가 이제 어떤 맹종을 하죠. 당의 어떤 자신의 정치의 어떤 아젠다나 컨텐츠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도부에 귀속돼서 또는 뭐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귀속돼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뭔가 그동안에 이제 혁신이도 출범을 해서 혁신 안을 내고 했지만 이게 다 불발이 되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불발될 거 뻔히 알면서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원내 의원을 또는 원내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뭐 이렇게 선임한다라는 그 자체가 혁신안을 받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수락하는 혁신위원장도 저는 아주 기이했고 그리고 혁신안을 내봐야 피드백이 없을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또 내부의 갈등이 되고 또 싸우는 모습이 되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대구 경북을 다녀왔는데 당을 없애라고 하십니다. 50년 가까이 당에 어떤 헌신하셨던 지역의 당원분들이 그냥 국민의힘 싹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런 자괴감을
정말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당대표가 되시면 어떻게 혁신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선은 지금 대선 패배가 가장 큰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선 패배 이후에도 혁신하고자 하는 어떤 당의 움직임, 특히 뭐 언더 찐윤, 친윤, 뭐 친한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데 저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친윤 대 반윤, 친한 대 반한 이런 일들을 완전히 넘어가서 당 대표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당의 주류, 그러니까 그 지도부를 전혀 새로운 어떤 경제 어떤 전문가들로 딱 포진시켜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정책들을 아주 맵게 비판하고 또 트럼프 관세 정책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짜여져 있네? 이러면 그게 혁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저는 근본을 항상 따지는데 근본의 문제가 뭐냐면 국민의힘 당원이 몇십만 명이 되잖아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당원들이 오염됐다라고 보는 인식이 커요. 뭐 신천지라든지 무슨 통일교라든지 뭐 극우 유튜버들이라든지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정당의 어떤 근본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 근데 그거 알고 계셔요? 이중 당적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중 당적이 아니라 3중, 4중, 5중 당적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외망 창당을 했을 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지금은 이제 웹3가 됐기 때문에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 정당에도 아주 적합한 이제 또 시스템이 됐는데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 이중 당적 없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당이 오염되는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당에서 필요한 당원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무료로 비용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첨단 어떤 시스템으로 정당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는 거 그걸 제가 제일 잘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내란 정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인식을 없애는 일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새 보수의 어떤 자부심 그런 얼굴로 바꿔주십사.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건희 회장님의 신경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천막 당사 정도의 그런 혁신으로 제가 꼭 국민의힘을 완벽하게 바꿔놓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의원님이 당내 기반이 이제 옅은 편이고 이제 어떻게 당선을 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 전략은 뭐 어떤 거세요? 결국은 죽을 만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실 오늘이 29일이기 때문에 8월 4일 날 이제 정견 발표하고 5일, 6일 여론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7일 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내란이라든지 그리고 뭐 계엄령을 옹호했던 세력이라든지 불법 계엄령을 감행했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선행되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연루된 인사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빼고 이제 총 6분이 나오셨잖아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장성민 각 후보들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후보님들을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우리의 어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당이 새로워지도록 새 보수가 출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보면 결국 우리가 하지 못한 지금 전국 정당으로의 어떤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보가 그게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호남 출신으로 40년 이제 수도권에서의 어떤 그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면 전국 정당으로 나갈 수 있겠네. 그래서 정말 매력을 줘야 된다. 매력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유능함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싸움에서 안 나와요, 매력은. 뭐 총통이며 무슨 독재와 싸우겠다 그러는데, 그거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런 단어는 이제는 역사 속으로
네, 흘려보내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매력적인 전국 정당 그리고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서 발돋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만 보고 가면 되는데 2016년에 제가 들어온 지 4개월밖에 안 된 제가 민주당에 아주 높은 인사를 제끼고 최고위원이 되었던 그때를 비교를 해보면 그때 양향자가 아니었어요. 호남 없이 정권 교체 없다라는 그 큰 명제 앞에서 당원과 당내 의원들부터 개인적 관계는 다 뒤로 물렸어요. 정말 호남을 보고 저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제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그것이 정권 교체까지 갔는, 정권 창출까지 갔는데 지금도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관계가 이래서 나는 옛날부터 뭐 30년 지기고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은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세력과 나는 죽더라도 당은 살려야 되겠다라는 세력이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걸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내 주요 주자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탄핵 국면이나 탄핵 반대 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 한동훈 전 대표랑 좀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는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측근들의 반대가 굉장히 좀 강했던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떨어져도 얻어질 게 없고 뭐 된다 한들 내년 선거에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얻어질 게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나오셔서 서로 혁신 경쟁을 했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룰을 보면은 당원 투표 80에 국민 여론조사 20%잖아요. 친윤 후보가 그래도 또 당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전국을 돌면서 제가 이게 느꼈던 것은 당원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당의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분들을 믿고 나온 거거든요. 그분들이 뭐 친윤이라고 해서 찍고 뭐 친한이라고 찍고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단일화 관련 그 후보 교체 논란에 중심을 잡아주신 분들도 사실은 당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단 지성이 국민의 힘을 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원만 믿고 쭉 가시겠다는. 그때도 언제든지 저는 당원을 믿고 가면 그것이 옳은 길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전환길 씨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번 전당대회가 찬탄 대 반탄을 넘어서 이제 친길 대 반길 구도가 형성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실제로 전환길 씨가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 거라고 보세요?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던 상황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보면 왜 그랬을까요? 물론 민주당에 폭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을 너무 많이 봤다 이거죠. 그들이 생산해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완전히 세뇌가 되신 것 같아요. 아주 안 좋은 얘기로는 가스라이팅 당하셔서 그냥 뭐 이렇게 계엄령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영향을 미쳤던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선거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암흑 역사를 만드셨던 분이 다시 나와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한다? 저는 정말 소름 돋습니다. 네네. 근데 전환길 씨는 또 지금 뭐 최고위원 출마까지 시사를 했어요. 근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이 또 당원으로도 많이 계셔서 또 이제 국민의힘에 약간 이제 상당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분들도 실제로 전환길 씨가 출마를 하면 당선될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이거든요. 뭐 자격이 안 돼서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만 전환기를 품는 사람이 뭐 당대표가 될 것이다.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의힘을 완전히 그 과거의 암흑의 역사로 다시 밀어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얼핏 나오긴 했는데 그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신천지 뭐 10만 명 가입했다 이게 난데없이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제가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이단으로 규정되는 어떤 신천지에 대한
그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홍준표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아요. 홍준표 지사님은 지금 이제 탈당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로 보수 정당을 괴멸시키고자 하시는데 저는 과연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개인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여기에 뭐 살풀이를 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돼요. 억울하신 거 이해는 됩니다만 이제 입국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친길 세력에 맞서서 위해서 이제 조경태 후보가 이제 혁신 후보 단일화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혹시 단일화 제안이 온다면 혹시 거기에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단일화 제안을 먼저 하셨었고요. 그런데 이제 각 후보들이 어떤 혁신안으로 어떻게 혁신하겠다라는 게 좀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우리 당원들도 좀 인지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단일화는 그 마지막 결선 투표가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단일화를 하자는 얘기는 살짝 좀 시기상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혁신 경쟁으로 당의 어떤 그 모습을 확실하게 바꿔놓는 그런 일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조경태 후보님의 어떤 45명 출당 또는 뭐 이렇게 제명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민주당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는 말씀이라 좀 우려스럽고요. 사실은 누구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분은 없어요. 다만 특정해서 자당의 의원을 제명하겠다, 출당하겠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양형자가 당대표가 되면 이 공과를 완전하게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제가 백서도 가장 먼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서 편찬을 바로 시작을 하고 거기서 공과를 따져서 그 다음 총선에서 출당을 하든 지금 뭐 그 컷오프를 시키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할 겁니다. 백서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혹시 이제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는 어떻게? 안철수 의원님이 대선 그 출구조사 때 제가 끝까지 같이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중간에 10분이 제가 없었는데 그때는 국회 방송하러 잠깐 그 뒤쪽에 있었는데 끝까지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원내대표도 안 하시고 당대표도 안 하시고 뭐 3년 정도는 이제 선거를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많이 지치셨구나. 근데 혁신위원장을 탁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맡으셔서 정말로 이제 뭐 당권이나 이런 것에는 도전 안 하시나 보다.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그 혁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사퇴를 하셔가지고 약간 당혹스러우셨나 보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대표를 또 나오셨는데 뭐 혁신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들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치는 뭐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 저 말 그냥 뭐 혁신이라고 해서 그냥 말잔치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기업에 있었던 그 역량과 경험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래도 또 글로벌 수준의 정당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지도부에 있으면서 공천으로 제가 제 힘을 길러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즉 공천 장사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호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시스템은 정말 불가역적 시스템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 양 거대 정당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헌 당규라든지 이런 그 공천 관련 어떤 당헌 당규를 바꿔서 전당대회의 어떤 자기가 미는 어떤 세력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으로 다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고 어떤 정당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게 당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걸 막아야 됩니다. 네, 제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 나온 오늘 죽어도 호상이라는 말씀은 뭔가 하여튼 이제 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우리 같이 뛰시는 분들은 그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16년도에 보수 인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 영입이 됐거든요. 영입자로서 가장 험지라고 하는 그때 17명의 호남 의원들이 싹 나가서 안철수 의원과 함께
당을 만들었죠, 국민의당. 그래서 호남이 전패를 했어요, 완전히. 그때 저는 호남의 심장에 가서 천정배 의원과 경쟁을 해서 제가 죽었어요. 호남 없이 정권 창출 없다는데 제가 호남 인사하고 또 여성 후보고 거기다가 반도체라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라서 보수 인사로서 이제 영입을 했는데 그 헌신과 어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당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때도 저는 광주 서구울에 우리 유권자분들, 우리 시민들한테서 돌멩이를 많이 맞았어요. 그때도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반도체 위원장 맡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 해온 사람, 네, 그가 누구인지를 파악을 하고 저는 우리 당원 분들께서 지지와 선택을 꼭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당이 어떤 길로 갈지가 보여지게 될 것 같은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이제 의원님이나 이제 다른 이제 혁신 후보들이 당선이 안 되고 다시 이제 이른바 친윤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 이 경우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결국 국민의힘도 이제 분당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신당 창당, 분당설. 지금 보수 정당이 이렇게 괴멸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게 분열이 되고 분파가 되고 이런 것이 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로 이렇게 완전히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107명의 의원들도 사실은 당의 성공을 바라지 이게 괴멸을 바라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반보만 뒤에 계시면 됩니다. 개혁신당과 이제 국민의힘과 통합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한 다음에 그 얘기는 그 일은 실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개혁신당도 뭐 이게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말로 국가를 위한 우리가 일로서 정당으로서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이 생기고 그런 어떤 합의점이 찾아지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한창이에요. 근데 지금 네. 박찬대 정청래 후보가 야당과의 합치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45명 제명하겠다고 그러시죠? 뭐 그렇죠. 예, 네네. 그렇게 좀 이제 너무 선명성 경쟁하면서 약간 강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런 여당 대표를 상대로 협치를 어떻게 아마 해나가실 제가 생각이신지. 가장 무서울 겁니다. 그분들은. 제가 그분들 있을 때 최고위원을 2번을 했었고 네. 제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치적 컨텐츠도 갖지 않은 그런 분들이 이재명의 후광에 정말 그 과유불급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당대표 출마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과잉 충성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명비어 청가도를 넘어서 아주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줄을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내대표가 어떤 분이냐면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 인사가 표창원 양양자 17명 있었어요. 당시에 17명의 호남 의원들이 나가고 17명이 들어왔을 때 마지막 17번이 이제 그 김병기 지금의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를 잘 지금 이제 파악을 해보시면 자신의 정치적 소명은 단 1도 안 보입니다. 눈치 봅니다. 계속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을 눈치 보고 있죠. 1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가장 약점을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당대표 후보 중에 양양자만 빼고 아무나 돼도 된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려면 결국 8월 7일 날 있는 발표에서 제가 4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차라리 김문수, 장동희 후보가 단일화를 하시고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시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양양자와 3파전을 한다면 아마 이변에 이변이 속출되고 그리고 전당대회가 도가니가 될 것 같습니다. 열광의 도가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정말 국민 여러분, 이번에 50대 50인데요. 그거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사위 아내만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내 표와 또 한 사람의 표가 있으면 다른 분들 설득이 안 되면 내 표만 양양자한테 꼭 주시면 제가 국민의힘에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네, 양양자 의원님께서 하여튼 바람을 좀 일으키기를 저희도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양자 전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